어느새 가을 단풍이 찾아왔습니다. 설악산은 이번 주말 단풍이 시작되고 다음 달 중순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을 맞아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운데 야생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서만 야생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6명이 사망했습니다. 가을 산행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가을 산행의 주의점을 알아봤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면서 지역 축제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양양 송이축제는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하고 차단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부쩍 쌀쌀해지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가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단풍도 어느새 찾아왔다고 합니다. 설악산 단풍은 이번 주말 시작돼 다음 달 중순쯤 도내 단풍 명소들이 최절정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가을이 문턱에 들어선 설악산 국립공원입니다. 아직 단풍이 본격 시작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현재 단풍은 기온이 먼저 낮아진 산 정상부터 조금씩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 설악산 단풍은 이번 주말 본격 시작돼 다음 달 중순경 최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초 늦더위가 있었고 가을 장마로 비가 자주 내리면서 단풍 시기는 예년보다 하루 이틀 정도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면서 가을 산도 빠르게 단풍에 물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제 설악산 단풍이 이제 이번 주말부터 시작으로 10월 중순 정도의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요. 단풍이라는 게 기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많이 변화될 수도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번 주말 설악산부터 시작된 단풍은 다음 달 1일 오대산, 7일에는 치악산까지 번지겠습니다. 또 단풍이 중부지방, 남부지방으로 번지면서 이달 중순쯤에는 전국이 오색 단풍으로 물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단풍에 물드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다음 주 이후에는 아침 저녁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말하고 다음 한 주간은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들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고요. 기온은 평년 기온이 1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말서부터는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점차 일교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국립공원의 단풍 실황 정보는 강원지방기상청과 강원도청 홈페이지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이번 주부터 단풍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산악사고도 요즘 같은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작은 산도 얕보면 큰 화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을 산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장진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헬기에서 내려온 119 구조대원들이 바위에 누워있는 등산객을 구조합니다. 단풍을 만끽하기 위해 설악산 등산에 나섰다가 추락사고를 당한 겁니다. 해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9월부터 11월이면 이 같은 산악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10건 중 4건 이상이 가을철에 집중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춘천 사막산입니다. 정상까지 높이는 약 655m,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이지만 산 이름에 악자가 들어있는 만큼 등산로 대부분은 이처럼 바위와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실족과 추락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올라갈 때보다 체력이 떨어진 내려올 때가 더욱 위험합니다. 그 등산로가 아닌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 엉뚱하게 막 술 마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실족하는 것 같아. 위에도 올라가면 지금 이거 한잔 하더라고요. 한잔 하면은 아무래도 몸이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죠. 가을 산행 중 탈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너 시간 이상 산행을 하는 경우 만약을 대비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여벌의 옷과 비상식량, 휴대폰 예비 배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갈 경우 산짐승을 만나거나 다치게 되면 위치를 찾기 어려운 만큼 반드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지정된 등산로를 이탈하여 산행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행 중에 보게 되시는 등산로 표지판 등을 기억하여 두시거나 사진을 찍어 두시면 사고 시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데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하산할 수 있도록 산행 계획을 세우고 가족과 지인 등에게 산행 계획을 미리 알리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의 규모를 떠나서 산행 전에는 반드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최근 원주에서 60대 여성이 야생 진드기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만 25명이 야생 진드기에 물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감염됐고 이 중 6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수학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야생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넓은 들판에 누렇게 익은 벼를 수확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가을거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가을산도 벌써 단풍으로 갈아입을 채비를 마치면서 등산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야생 진드기를 매개로 한 질병 감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난 19일 원주시 신림면에 사는 61살 여성이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SFTS 양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집 앞 텃밭에서 일을 하다가 야생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생 진드기를 매개로 한 간염병은 이렇게 야생동물들의 출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산과 인접한 밭에서 일하는 농민들에게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생 진드기는 야생동물의 털에 붙어 피를 빨아먹는 특성이 있어 야생동물과 접촉하거나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야생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시 해충 퇴치제를 뿌리고 다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 자치단체 차원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해충 퇴치제 보급 등 다양한 예방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림1 이장님이 보급을 많이 해주셔갖고 면사무소 부탁을 해갖고 많이 일하기 전에는 항상 뿌리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야생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입니다. 아니, 안 받았어요. 안 발랐어요? 예, 괜찮아요. 저한테는 아무 관계 없어요. 네, 이쪽이 이 약국하고 조금 멀어서. 혹시 야외 활동 이후에 발열이나 오한 등의 증상이 보이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몸살 감기 있을 경우에는 보통 기침, 콧물, 가래가 동반되거든요. 근데 기침, 콧물, 가래가 동반되지 않으면서 열이 나고 근육통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설사가 난다거나 배가 아프거나 그런 증세가 동반되면 그러면 이 질환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올 들어 강원도에서만 25명이 SFTS에 감염됐고 이 중 6명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야생동물의 활동이 줄어드는 한겨울을 제외하고 야생 진드기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부정청탁을 통해 강원랜드에 채용된 직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강원랜드 해고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정당한 해고라고 본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교육생 선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합격할 수 없었지만 점수 상향 조정 등으로 합격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정행위로 반사이익을 얻어 합격하고 5년간 근무하는 혜택을 누렸고 아버지에 의해 청탁이 이루어졌으므로 A씨가 책임에서 자유로운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지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들어 근로관계를 유지할 것을 회사에 기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 청년 고용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청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은 모두 53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정규직 청년 신규 채용 비율이 0%였으며 강원랜드도 0.94%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를 의무적으로 15세에서 34세 청년을 신규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양 송이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양양 송이가 워낙 유명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였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소식에 각종 축제와 행사 취소가 잇따르고 있지만 양양군은 일단 축제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양 남대천 일대 송이축제 성공을 기원하는 산신제가 열립니다. 버섯의 꽃이 활짝 피게 하시어 이 좋은 날에 제사를 정성껏 올리오니. 양양군의 대표 축제인 양양 송이축제가 26일 막을 올렸습니다.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도토리 같아요. 이거는 솔방 같고 귀여운 것 같아요. 제가 가져야죠. 제가 만들었는데. 상인들은 품질 좋은 송이 자랑에 여념이 없습니다. 까만 게 좋은 거예요. 아니 이게 좋은 거지. 까만 거는 불 먹은 거죠. 아이고 진짜 좋다. 다녀보세요. 이렇게 좋은 게 있나. 올해 축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걱정 속에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축제나 행사를 취소하고 있지만 양양군은 예정대로 축제를 개최하기로 한 겁니다. 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여파로 지역 축제가 취소된 곳도 있습니다. 춘천시는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춘천 인형극제를 취소했고 속초시는 29일 개최 예정이었던 반려견 문화축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양양군은 우려 속에 축제를 진행하는 만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사료 차량이 양양군에 진입할 경우 소독시설에서 두 군데서 일단 거치고 그다음 농장 입구에서 세 번째 소독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제 행사장 같은 경우는 생석회로 인한 그 진입 차량 소독만 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내 양돈 농가 260여 곳 가운데 감염 농가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곳은 모두 82곳. 특히 사료 차량이 접촉한 축산시설은 강릉과 고성, 양양 등 이번 주말 각종 축제가 예정돼 있는 곳이어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속초 반려견 문화축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속초시는 방역 강화를 통해 축제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 관련 축제 취소 지침을 받고 축제 연기를 결정했다며 축제 개최는 향후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이를 보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속초 반려견 문화축제가 연기되면서 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하는 달리기 대회, 반려동물 건강상담 등 모든 축제 프로그램도 연기됐습니다. 원주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반대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25일 감사원에 문막 화해단지 조성과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공익감사 청구는 조창희 시의원을 청구인으로 원주 시민 1,1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을 방문해 접수했습니다. 감사 청구서에는 화해단지 개발 주식회사에 대해 내부 제보자 등을 통해 자본 잠식과 위장 남입 등 부당한 회계 처리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등의 의혹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범대위는 또 화해단지 개발 주식회사는 단 한 번의 회계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의혹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강원도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25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종 확정된 내년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강원도가 선정돼 전체 국비 지원 사업의 10.1%인 1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도비 146억 원을 포함해 257억 원을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춘천시 등 9개 시군과 일반 주택과 공공시설 등 2천여 곳에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과 해수열 설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역 에너지 빈곤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춘천 연탄은행의 15주년 기념 재개식이 26일 열렸습니다. 재개식에서 연탄은행은 지역 취약계층이 추위에 고통받지 않도록 이웃의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또 앞으로 연탄올 겨울을 나는 에너지 빈곤층이 단 한 명이라도 없어질 때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연탄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또 연탄 나눔 기여자에 대한 시상과 감사패 전달, 약정 기부 기증서 전달 등으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한편 올해 공장 도매 기준 연탄 한 장당 가격은 639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최근 축사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우사와 돈사, 개사 등 축사 화재는 모두 147건으로 40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 들어서는 모두 23건의 축사 화재가 발생해 2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분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축사 화재의 절반 가까이가 전기적 요인이 차지하고 있어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 전기시설 점검과 규격 전선 사용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구군이 행복마을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양구군은 마을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 26일 남면과 동면에서 행복마을버스 운행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작은 마을버스지만은 그동안 상당히 불편했던 우리 쉼터리라든가 우리 대월리에 있는 주민들이 이 마을버스를 타고 행복감을 느끼실 수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마을버스는 남면사무소에서 출발해 창리와 도촌리, 대암리 등을 오가는 노선과 동면사무소에서 월운리와 임당리, 후곡리 등을 돌아오는 2개 노선으로 운영됩니다. 양구군은 2개 노선의 마을버스가 1일 6회 운행되면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내년 1월 개최할 예정인 겨울축제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춘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는 얼음나라 평화커피 축제 예산 2억 5천만 원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음나라 평화커피 축제는 내년 1월 시청광장에 스케이트장을 조성해 옛 빙상도시의 명성을 되찾고 춘천시와 인연이 깊은 에티오피아 커피를 테마로 한 축제입니다. 춘천시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공지천에서 로맨틱 페스티벌을 열었지만 예산 과다 등의 이유로 폐지됐습니다. 원주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 자동차이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도 포함됩니다. 또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자동차를 지원하고 세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원주시는 노후 경유차 1,480대를 조기 폐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 우리도 저녁 흐리고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고 강원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낮에는 조금 덥다 싶어도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져 쌀쌀해지는 만큼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원주 14도, 강릉 16도, 춘천과 속초 17도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가을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춘천 25도, 원주 26도가 되겠습니다. 영서 지역 이번 주 다음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 10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지역 당분간 쾌청한 날씨 속에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이나 강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먼바다로는 비 소식이 있지만 동해 전해상 파도의 높이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